이번 주 마지막 언어와 매체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강좌는 단어의 형성 부분이고요. 단어의 형성 부분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고3 언어와 매체 특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할 거고, 오늘도 좀 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1번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해봤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형태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태소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건 형태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뜻을 지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의 개념과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의문의 개념과 비교해서 알고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 진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의문의 기능은요, 뜻을 구별한다, 같은 말 변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형태소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이라고 하는 건 형태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자립성이 있고 없고,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없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립성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 자립성이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의존 형태소라고 설명을 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말을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 같은 말 문법 형태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틀은 많이 봤던 거라 알고 계실 거고, 아래 나와 있는 보기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은이라는 글자와 는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야 얘들아? 조사가 될 거고요. 듣지 말고의 듣, 들어라의 들이라고 하는 건 용언에 나오는 용언의 구성 요소 중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은 어간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아시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용언의 구성 요소 중 형태가 계속 변하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미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와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래 내려가서 볼게요. 1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서 쓰이는군요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어라고 하는 건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 이 단어는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띄어쓰기 단위. 근데 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외적으로 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 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문제 볼까? 옳지 않은 적절한 거.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위에 나와 있는 보기를 A, B, C로 구분했을 때 A에만 성립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왜? 아래 나와 있는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것을 단어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2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당연히 틀린 말이 될 거고요. 3번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라고 말하는 걸 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바꿔보시면 자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 얘가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거고, 의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C 볼게요. 아시라고 쓰기도 하고,
어시라고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원형인 듯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들이라고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는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형태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형태라고 하는 개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른쪽 2번 문제에 이 형태가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만 하면 이 형태를 몰라도 3번이라고 추측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럼 바로 옆에 문제 갈게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의 단위이다. 이거 아까 봤던 정의가 될 거고,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이 형태. 둘 이상의 모습. 예컨대, 여기서 말하는 예컨대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 아들아. 예를 들어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왜 설명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온 이 부분과 관련 생각해 본다면 이 형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친구라도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서 적용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갈게요. 주격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고 모음으로 끝날 때는 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다. 그럼 결국 기능은 동일한데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을 이 형태라고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가요? 라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목적격 조사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을르리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을르리라고 하는 것도 이 형태의 관계에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앞에 봤던 은는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형태 관계가 될 거고요. 아까 봤던 덧 또는 들 이런 것들도 이 형태 관계가 되겠죠. 그럼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기능이 다른 것을 찾으면 돼요. 기능이 다른 것, 차이점. 1번 볼게요.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그 앞에 오는 게 모음으로 끝났고 애가 왔죠.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그럼 에서라고 하는 게 왔는데 모음으로 끝났지. 그럼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생겼다라고 볼 순 없겠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얘들아? 1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광주에 왔다라고 한다면 어딘가를 도착한 의미로 해석이 될 거고, 광주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출발한 지점을 말을 할 거야. 그럼 결국 기능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방금 봤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크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죄송합니다. 3번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형태소 개념 나오고 단어 개념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묻지 말고 물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가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용언의 죄송해요. 오늘따라 실수가 좀 많네. 용언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되냐면 어간이 되겠지. 어간.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것을 앞에서 배웠던 거 적용해보자. 이 형태라고 할 거고, 어시라고 하는 것과 아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용언의 구성 요소 중 뭐가 될 거냐면 어미가 될 거고 마찬가지 이 형태가 되겠죠. 는이라고 하는 글자와 은이라고 하는 글자는 조사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아래 보자. 공통점은 단어의 저격을 가진다? 아니지. 단어의 저격은 뭐만 가지고 있어? 디귿만 가지고 있으니까 앞문장 틀렸죠. 2번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의미라고 하는 건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즉 자립할 수 없지만 의미만큼은 실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래 나와 있는 어미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의미다. 아래 나와 있는 조사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 논리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간이라고 하는 게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부분 감지하신다면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3번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단어의 자격은 디귿만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갖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겠죠. 공통점은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이게 뭐라 그랬어? 앞에서부터 계속 이 형태라고 했지. 차이점은 니은과 디귿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니은과 디귿만의 문법적인 의미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형식 형태소라고 했잖아, 얘들아. 근데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기억만 실질 의미고 니은 형식, 디귿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아래 갈게요. 분류하고자 한다. 형태소는 문제 유형이 똑같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혼자 쓰일 수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냐면, 이 두 가지가 형태소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했잖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없으면 형식, 혼자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혼자 쓰일 수 없으면 의존. 그거 바탕으로 아래 거 적용해 보세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도 계속 했던 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볼게. 있는의 리을. 착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이 는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조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 앞에 무엇이 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오는 it이라고 하는 건 있다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이 될 거고, 따라서 이 뒤에 붙는 는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조사와 어미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는이 나오면 조사야 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서 볼게요. 5번입니다. 이건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내용 정리하는데 좀 좋거든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설명을 한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트를 뭐라고 하냐면요, 단어 형성법이라고 하는데,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물어보는 게 단어 형성법이야. 이 단어 형성법에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근이라고 하는 녀석과 접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 어근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설명해요. 반면에 이 접사라고 하는 건 어근에 붙어서, 즉 의존성이 있겠죠.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접사라고 설명을 해요. 이러한 단어 형성법을 바탕으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단일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뉠 수 있고, 복합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단일어라고 하는 건 중심 역할하는 중심부가 필요하니까 하나의 어근이 있으면 단일어, 쪼개지지 않겠죠. 복합어는 지금부터 볼 텐데 합성어라고 하는 것과 파생어란 녀석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복합어는 어근만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접사랑 결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면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편인데, 선생님,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것과 어간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잘 봐. 어근과 어간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즉 단어 형성법을 물어볼 때는 어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용언의 구성 요소를 물어볼 때는 어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는 학생이고 집에 가면 딸 또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갈게요.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다. 합성어는 기준점 나와요. 1번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의 의미 관계. 이게 바로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 A와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세부적으로 갑시다. 일반적인 문장 구성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어미를 통해 이어진다. 잘 봐. 용언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는 반드시 이어주는 연결어미가 필요해. 이거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용언과 용언을 이어줄 때 연결어미가 필요하다. 또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말하면 결국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거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주어나 목적어 뒤에 결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래? 통사적 합성어다. 따라서 산남을 바로잡다는 통사적이고 뾰족구두 노프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뾰족구두라고 하는 건 뾰족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냐면 부사야. 근데 뒤에 나오는 구두가 체언이잖아. 근데 이건 우리말의 일반적인 수식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통사라고 설명하는 거고, 노프르다라고 하는 것도 높이라고 하는 게 어간이고 높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푸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푸르라고 하는 어간이 결합했는데 이렇게 어간과 어간이 연달아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통사라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의미관계에 따르면 대등과 종속으로 나뉘는데 대등합성어는 말 그대로 의미가 동등한 관계에, 종속합성어라고 하는 건 앞에 오는 게 뒤에 오는 것을 수식한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 간의 의미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합성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융합합성어 설명이 조금 낯설지 얘들아. 이거 간단하게 바꿀게. 결국 A라고 하는 어근과 B라고 하는 어근이 만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전부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제3의 의미가 형성되면 융합합성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땀 흘려 고생했어 라고 말한다면 얘를 쪼갰을 때 피 플러스 땀이 될 거야. 그럼 얘도 어근이 되겠죠. 하지만 피땀 흘려 고생했다라고 하는 건 노력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가 될 거고, 단순하게 피가 땀처럼 흘러내린다는 의미가 아닐 테니까 제3의 의미를 형성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됐죠?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 거고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역은 2개 이상 용언이 나와야 되고 연결어미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결어미를 찾으면 돼. 2번 없지. 갈라서다에는 원래 가르다인데 아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들어있을 거고, 즉 기역에서 연결어미를 찾을 때는 얘들아 원래 앞에 오는 용언과 뒤에 오는 용언의 기본형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연결어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걸어오다의 어가 되겠죠. 빛나다는 없고요. 정답은 1, 3, 4에서만 분류가 될 테니까 이제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먹거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거리는 거리인데 먹이 수식하는 거리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척척박사도 아니죠. 됐어요? 그리고 큰아버지라고 하는 건 크다라고 하는 어간에 니은이라고 말하는 관형사형 어미, 즉 관형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결합된 형태지 명사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돌다리라고 말하는 건 맞았죠.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된 다리. 이런 식으로 색시는 색시인데 뭐야? 새롭게 만들어진 색시.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6번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5번과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옆에 나와 있는 본문이 이론 정리에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막내딸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쪼개시면 막내 플러스 딸, 손 플러스 발, 밤 플러스 낮. 잡아먹는이라고 하는 건 잡 플러스 앞 플러스 먹는 또는 먹도 끊어도 되겠죠. 날아갔다라고 하는 건 날다, 갔다라고 쪼갤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1번 문제 볼까요? A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즉 막내라고 하는 어근과 딸의 어근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합성어이겠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등합성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막내와 딸이라고 하는 게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딸은 딸인데 막내딸이다 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식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는 종속합성어가 되겠지.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파악할 수 있죠. 발의 하이어니까 손이 발의 하이어다? 손이 중요해 발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잖아. 그럼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종속이 아니라. 이런 게 대등인 거야. 둘 다 중요하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겠냐고요. 3번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합성어이겠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융합합성어인데, 여기서 밤낮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밤의 의미와 낮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대등이라고 봐야죠. 밤도 중요하고 낮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어근들이 주어진 단어, 그러니까 어근으로 주어진 단어만으로도 의미가 파악이 되기도 하고요. D. 잡아먹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잡아먹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시간만 잡아먹다라고 했을 때 그 잡아먹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될 거고, 먹다의 하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등합성어이겠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아먹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섭취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낭비하다 또는 뭐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으니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 융합합성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됐어요? 또 날아갔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죠. 왜? 여기는 날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로만 이해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이어이므로 종속합성어겠군 이라고 나온 건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 5번. 7번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잘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어간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붙잡다라고 하는 용언의 구성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 어간이라고 하는 붙잡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어근이라고 하는 건 단어 형성법에 나오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해서 실질적이고 의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어근의 붙과 잡으로 나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똑같은 원리로 잡히다라고 하는 말의 어간은 잡히고 어근이라고 하는 건 잡이 될 거고, 반면에 여기서는 히라고 하는 접사가 결합된다. 그러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합성어라고 설명할 거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파생어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듯 어떤 말로 둘을 나눴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를 각각 직접 구성 요소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 그럼 여기서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어근이 몇 개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근이 3개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또는 어근 2개, 접사 1개가 나와도 되겠죠. 또는 좀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어근 1개, 접사 2개가 나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소라고 하는 건 어근과 접사를 말하기 때문에 기억은 풀 수 있을 거고, 니은은 결국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했을 때 먼저 나오는 걸 찾아라죠. 그럼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해서 본다면 이거는 약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써가면서 풀어봐야 되는데,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어간을 찾아보십시다. 어간 찾으면 뭐가 되냐면 내리치다라고 하는 게 기본 형태일 거야. 근데 옆에 어시라고 하는 어미와 다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됐겠지. 근데 위에 본 것처럼 어간 내에서 어근과 접사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똑같이 어간 내리치를 바탕으로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거야. 그럼 여기서 내리치에서 기본 형태를 또 생각해 보시면 내리다라고 하는 게 기본 형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리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 어근이 될 거고, 치다라고 하는 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도 어근이 될 거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1번에 내리쳤다라고 하는 건 내리 플러스 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치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충족하지만 기억은 충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지. 왜냐하면 3개가 아니라 2개니까 틀렸고,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갈게. 떠넘기면에서 어간을 먼저 뽑아볼까? 그럼 뭐가 될까 얘들아? 떠넘기 다가 원래 형태였을 거야. 근데 여기에 다가 아니라 뭐가 온 거야? 면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간이지 얘들아. 그럼 얘를 또다시 기본 형태로 바꿔보자. 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형태는 뭐가 있어 얘들아? 뜨다. 그죠? 그리고 넘기라고 하는 말의 원래 형태는 뭐야? 넘다가 되겠죠. 넘기다. 왜냐면 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뜨라고 하는 건 어간이 될 거고요. 어근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뜨다라고 하는 건 근이 될 거고, 이 넘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나오는 넘기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이 되겠지. 그런데 이 넘기를 또 한 번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넘이라고 하는 게 넘다가 기본형이 될 수 있으니까 어근. 반면에 이 기라고 하는 건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말하는데 자주 나오는 접사로 분석이 되겠지. 그래서 단계별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노가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일단 최종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근 하나, 접사 하나. 그럼 여기서는 기억은 일단 충족을 할 거야. 니은은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된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근으로 분석되고 어근으로 분석이 되니까 니은도 마찬가지 충족하는 조건이 돼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문제고 시간 잡아먹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말한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8번부터 9번까지는 새말 합성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합성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야. 왜? 세 단원을 만드는 원리가 있으니까.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정했네요. 그런데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경우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총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경우가 있고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경우가 있고 마지막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뒤에 말이 모두 명사네요. 그래요. 합성어의 품사 뒤에 오는 말이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합성명사들을 보면 뒤에 오는 말은 항상 명사가 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항상 문법에서는 예외적인 규칙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예외적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 4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 학생 2와 선생님 대화에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방식을 놓고 보면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에 새로운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요즘에 만들어지는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음절을 줄여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음절을 줄여서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옆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 볼게요. 단어 형성법 사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자체가 단어 형성법의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 선생 플러스 님이 되겠지. 얘를 줄여서 셈이라는 말을 만들었단데 얘들아, 이 셈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앞말과 뒷말에 일부 음절을 따서 만든 말이 셈이 될 거야.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거죠. 또 개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접사라고 설명하고요. 살구라고 하는 건 명사거든요. 즉 접사와 명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 이 개살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명사가 됩니다. 결국 명사가 돼요. 됐죠? 그 다음 사범과 대학을 결합해서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서는요, 앞에 오는 말의 첫 번째 글자, 뒤에 오는 말의 첫 번째 음절을 따서 만들었으니까 디귿은 앞에 나오는 예시에 적합한 말이 되겠지. 기억이 왜 안 되냐면 얘들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말했잖아. 앞에 제시된 사례에 언급이 안 된 거야. 앞에 제시된 사례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파생어잖아요. 근데 지금 합성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니은 안 되는 거고, 왜 안 되는지 모를까봐 위에 올라가서 설명 먼저 드렸어요. 리을, 점잖다라고 하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데 얘들아,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래서 리을은 틀린 거고, 비빔냉면을 결합해서 비빔냉면을 만들었다. 그럼 결국 이 비빔이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돼 얘들아. 이 명사 아니다. 기본 형태가 뭐냐면 비비다야. 거기에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도 앞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니까 2번이 맞겠죠.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 뭐였어 얘들아? 특이한 거지.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명사. 그러면 명사가 아닌 것으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를 찾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빠르게 풀 때는 명사가 나오는 건 다 지우면 되겠지. 길 명사죠. 5번 절대 안 되죠. 날 명사죠. 절대 안 되죠. 맞아요? 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 안 되죠. 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의존명사 등장하니까 절대 안 되죠. 정답 몇 번? 1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시간 단축.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건 잘한다, 못한다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얘는 마찬가지 부사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못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냐면요, 부사라고 설명을 해요. 얘는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케이스. 됐죠? 기억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번.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려고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랑 비교해보자라고 나오죠. 오고 가다라는 말이 나오고 뛰어가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얘들아, 용언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연결어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다라고 하는 말에도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있을 거고, 오다 가다, 뛰어가다도 뛰다 가다라고 하는 용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운데 연결어미가 있을 거야. 오가는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오다라고 하는 어간과 가다라고 하는 어간이 다이렉트로 결합한 경우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기억의 방식이 뭔지 알아보자. 오고 가다라는 구는 오다의 어간 오의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찾아야 돼, 얘들아? 연결어미를 찾아야 돼. 꿈꾸다 연결어미 없지, 뒤섞다 연결어미 없지, 빛나다 연결 없지, 오르내리다라고 하는 것도 오르다와 내리다 결합한 거니까 연결어미 없지.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이 돌아서다라고 하는 건 돌다라고 하는 말과 서다라는 말이 결합했는데 중간에 아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시간 단축이 돼야 되는 문제 유형. 여기에 고민하고 골머리 썩을 게 아니라 하란 대로 따라가면 되고, 연결어미라고 하는 건 몇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아어, 개, 지, 고와 같은 것들이 연결어미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몇 가지만 알고 계십시오. 13번 갈게요. 처음 나왔네요.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인데요.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 품사가 달라졌다. 문장 구조가 달라졌다. 니은과 딕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면 좋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접사가 앞에 와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어근이 앞에 오고 접사가 뒤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결국 어근과 접사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말할 거야? 파생어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접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했을 때, 접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접두사라고 설명하고, 뒤에 나와 있는 접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접미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앞에는 접두사라고 하는 건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특이한 건 뭐냐면 접미사는 접두사가 하는 기능도 하고요, 추가로 앞에 오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활동 반경은 접미사가 하는 역할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볼게요. 놀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놀다라고 말하는 어간 뒤에 이라고 말하는 접사가 결합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요, 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명사라고 하고, 놀이라고 하는 게 어간이니까 얘는 용언이라고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붙는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결합했더니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억 보자.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 어머니의 시가부터 시 앞에 왔네. 그럼 얘는 뭐랑 관련된 거야, 얘들아? 접두사랑 관련된 설명이 될 거고, 품사가 달라졌다. 웃음의 의미부터. 그럼 얘는 어간이 되겠지. 어근. 단어 형성법이니까. 의미라고 말하는 건 뒤에 붙었으니까 접사가 될 거야. 여기서 어미라는 말 쓰면 안 돼. 왜? 지금 뭐 보고 있으니까? 단어 형성법 보고 있으니까. 어미도 맞지만 이 파트에서는 접사라고 설명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결국 접사가 뒤에 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말할 거야? 접미사라고 설명을 할 거라고. 됐어? 그 다음 지금 보시면 파동사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나오잖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문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어간이라고 하는 잡 뒤에 붙었기 때문에 얘도 전미사라고 봐야지. 어간 뒤에 오니까. 니은과 디귿 모두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뭐 추가로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니까요. 그럼 아래 갈게. 뭐 기억이라고 나눴고 니은, 디귿, 리을로 나눠놨으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걸 적용해서 보면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그러면 멋있다라고 하는 게 맞겠지. 멋있다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말에는 멋있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멋이라고 말하는 명사도 존재를 해요. 명사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접사가 되겠지. 그럼 얘는 명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인 어근이 될 거고. 됐어? 그럼 멋에 쟁이가 멋쟁이가 되었어. 그럼 결국 이 멋쟁이라고 하는 것도 시어머니처럼 품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명사로 유지가 되겠네. 기억에 들어간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억이 뭐였어?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꿔주기도 한다지 반드시 바꾸는 것은 아니야, 얘들아. 아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쟁이라고 하는 게 뒤에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데 전미사가 되는데 왜 안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고. 바꿔주기도 한다고. 바꾸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거 아니야. 파라타에 새가 붙은 새파라타는 기억에 들어간다. 잘 봐. 품사와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 파라타라고 하는 건 뭐야? 형용사죠. 새라고 하는 건 접사죠. 근데 새라고 하는 게 앞에 왔을 접두사. 접두사는 의미만 제한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와 동일한 역할. 맞는 말. 지우다의 지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겠죠. 거기 개라고 하는 접사가 붙었네. 얘는 전미사야. 그럼 지우개는 품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얘들아? 바뀌죠. 명사로. 얘는 용언이고요. 그럼 니은에 들어간다. 웃음과 같은 원리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열다의 열 그리고 리가 붙은 단어는 얘는 어근이죠. 얘는 어근 뒤에 보는 뭐가 돼? 접사고 전미사가 될 거야. 열리다는 문장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디귿에 들어가요. 이희리기 우구추 피사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이 일개에 희가 붙은 읽히다는 리을에 들어간다. 이거는 디귿에 들어가요.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거지 얘와 얘의 품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 5번. 자, 이 부분을 풀 때는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문장이라는 파트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 학습하시고 연계하면 조금 더 원만하게 학습이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건 어차피 추후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4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리을에 대해서 바르게 분류한 것은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 대해 탐구해보자라고 나오죠. 그럼 기억에 나와 있는 이른바라고 하는 걸 쪼개보세요. 일단 쪼개보시면 여기서 이 바라고 하는 걸 많이 못 찾으셨을 것 같은데 얘는 의존명사야. 그리고 이른이라고 하는 것의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돼. 꾸며주는 말. 근데 우리말에서 이른이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없고요. 이르다라고 하는 어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될 거고요. 감싼이라고 하는 글자도 마찬가지야. 감싸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텐데 이 감싸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봤던 직접 구성 요소처럼 분석을 해보면 감다라고 하는 말과 싸다라는 말이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는 결국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될 거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 바로잡을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바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부사야.
잡으리라고 하는 걸 쪼개보세요.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잡다라고 하는 말 뒤에 을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건널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건널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건너다라고 하는 어간에 어근에 리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형태가 될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당연히 체언이 와야 되기 때문에 체언이 결합된 합성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합성어를 좀 나눠 놓고 분석해 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되는데 아까 봤던 거 반복이에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합니까? 를 물어보는 부분. 그럼 이와 관련해 보시면 기억 먼저 볼까요? 이른바라고 하는 건 일단 앞에 나오는 게 관형어가 나왔고 관형어가 나온 다음에 의존명사가 나왔으니까 기억은 예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감싸다라고 말하는 거 보자. 감싸다라고 말하는 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데 반드시 우리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됐어요? 그럼 일단 A에선 니은만 남겨야 되고 디귿 갈게요. 바로잡을이라고 했을 때 바로잡을이라고 하는 건 그 부사가 용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 우리말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서. 그리고 건널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관형사형이 나왔고 명사를 꾸며주는 구성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럼 얘는 합성어의 품사와 합성어를 이루는 뒤 어근의 품사가 일치하는지를 봐야지. 그럼 건널목이라고 하는 건 합성어가 돼도 명사지. 그럼 뒤에 어근과 일치하니까 예로 빠져서 리을이 내려갈 거고. 디귿 바로잡을 계획이었다라고 나와 있는 이 디귿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품사가 잡다라고 하는 용언이잖아 얘들아. 용언인데 마찬가지 용언이고 바로잡을이라고 하는 것도 용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일치하니까 C로 내려가야죠. 이렇게. 반면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게 의존명사잖아요. 의존명사. 그런데 이른바라고 해서 합성어가 되면 얘는 뭐냐면 부사야.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기억으로 들어가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학습할 때 중요한 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단순하게 단어 형성법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품사의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품사와 관련된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번. 합성명사의 구성 요소 중 선행 요소는 다양한 품사의 단어이지만 후행 요소는 일반적으로 명사이다. 이거 앞에서 봤던 기출문제랑 좀 비슷하지. 결국 합성 명사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단어와 B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하는데 뒤에 오는 건 일반적으로 명사가 와요. 이 말하는 거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 오는 건 다양합니다. 됐어?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까지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억을 먼저 보자. 기억은 새 플러스 해의 결합이 될 거야. 됐어? 해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과거해, 새로운 해라고 했을 때 이 새라고 하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럼 기억,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 맞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반면에 굵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굵다라고 하는 말에 다가 사라지고 은이 결합한 다음에 소금이 결합 이렇게 했겠지. 그럼 얘는 명사다. 그리고 앞에 오는 것은 앞에서부터 봤던 용언이 관형사형처럼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할 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품사의 개념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붓다라고 하는 건 동사야 형용사야 얘들아. 얘는 형용사거든요.
죽다라고 하는 건 상태 성질이니까 따라 동사의 활용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돼요. 그래 단어는 품사랑 단어 형성법이랑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부분이고요. 산나물 3 플러스 나물이죠. 명사와 명사 결합. 척척박사 부사와 명사의 결합. 어린아이는 어리다라고 하는 말 뒤에 니은이 결합, 아이가 결합한 건데 어리다라고 말하는 건 뭐야 얘들아? 형용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활용형이라고 하는 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어미가 결합돼서 다른 형태, 즉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이행하면 이런 것을 활용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는 활용형이 정확히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기억해도 돼. 활용형은 형태가 변화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원래는 어리단데 어린으로 바뀌었다. 활용이네. 원래는 굵단데 굵은으로 바뀌었네. 활용이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리고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하는 게 낯서신 분은 이 방법을 적용해도 되고 16번 가와나의 사례로 올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나오죠.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부터 이루어진 말이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봤던 거죠. 아래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도 결국 뒤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하는 파트랑 복합적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우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같이 볼게요. 풀을 깎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깎다라고 하는 건 동사지. 그럼 1번과 2번의 깎다는 동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넓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입니다. 반면에 음이 낮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가 돼? 형용사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추가된 건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고 추라고 하는 게 추가됐지. 그러면 가는요 문장 구조도 달라져야 되고요 품사도 달라져야 돼. 맞아? 됐어 여기까지요? 근데 가에 나와 있는 1번에 나와 있는 깎다와 깎이다는 결국 동사고 깎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사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겠지. 됐어? 하지만 나에 나와 있는 거 보자. 품사는 안 바뀌고 문장 구조는 달라진다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밥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얘 동사지.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아래 것도 분석하고 내려가자. 팔다도 마찬가지 동사죠. 높다라고 하는 건 상태 성질을 나타내니까 뭐가 돼? 형용사가 돼. 밀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동사가 될 거야. 근데 나 보시면 품사가 바뀌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 동사이기 때문에 품사는 안 바뀌어. 그런데 문장 구조는 바뀌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깎이다는 틀리고 얘는 맞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결국 뭐 먼저 해야 되냐면 얘들아 품사를 따지기 위해서 동사랑 형용사 구분해야 되고 문장 구조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나와 있는 히라고 하는 게 사용되면 바뀐다. 그럼 여기서 히라고 하는 게 주로 사용되고 있고 아래 나와 있는 추가된 리라고 하는 것이나 이라고 하는 거나 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문장 구조를 바꾸는 단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의 정보는 필요가 없고요. 똑같이 2번 가면 결국 깎이다 동사니까 1번은 안 되고요. 2번에 앞에 나와 있는 가도 안 되고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불이 밝다해서 불을 밝히다라고 나오죠. 맞아요. 여기서 불을 밝히다라고 말한다면 미안해. 이 밝다구나. 여기 나와 있는 밝다는 형용사거든요. 상태니까. 근데 불을 밝히다라고 하는 건 동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거는 성립이 안 될 거고 2번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세요. 다시 정정했습니다. 저는 1번과 2번이 똑같은 줄 알고요. 3번 갈게요. 방이 넓다라고 하는 게 형용사인데 방을 넓히다라고 말한다면 넓어지는 과정과 상태가 드러날 테니까 얘가 동사로 바뀔 거야. 그럼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예시는 맞는 말이 될 거고 아래 나와 있는 4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오른쪽 볼게요. 책을 팔다라고 말하는 건 동사라고 했고 책이 팔리다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동사가 되겠죠. 그럼 결국 품사는 바뀌지 않았고 독특한 무언가가 추가되면서 문장 구조는 달라질 테니까 왜?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다가 앞에 주어로 바뀌었잖아. 이런 게 품사가 바뀌는 거라고.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조까지 바뀌었다를 만족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조사가 달라지는 것을 바탕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캐치하는 것도 또 하나의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이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되셨을 거고 그걸 연습해야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또 복합어가 나와요. 복합어는 어근과 어근 결합, 합성어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다, 파생어죠.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합성어, 파생어. 이런 결합 관계는 여러 번 걸쳐 일어나기도 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는데 접사. 그러면 어근 하나, 접사 하나. 총 3개. 반면에 접사가 결합돼서 어근이 품사가 변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접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접미사를 찾으시면 되겠죠. 왜냐면 접두사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라고 했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갈게요. 아래 나와 있는 1번 군것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군것질이라고 하는 건 이 군이라고 하는 게 접사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 될 거고 이 질이라고 하는 거 접사거든요. 그럼 기억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틀렸죠. 됐어? 그리고 결국 것이라고 하는 어근이 명사고 군것질도 명사이기 때문에 니은도 만족하지 못할 거고. 2번 바느질 가겠습니다. 바느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늘 플러스 질이 될 거야. 그럼 얘는 어근이 될 거고 접사가 될 거거든요. 근데 기억을 만족하지 못하겠지. 그리고 품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 똑같이 명사니까 2번도 아니고. 겹겹이라고 말하는 건 겹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 어근, 겹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 어근, 이라고 하는 건 접사가 될 거야. 그럼 기억 만족하네요. 됐어? 그리고 겹겹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어서 볼게. 원래 나와 있는 이 겹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층을 이루고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명사야. 근데 이 겹겹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명사였지만 겹겹이 쌓였다라고 하는 형태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바뀌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죠. 됐어? 다듬이라고 하는 건 뭐 명사인데요. 다듬이라고 하는 게 다듬다라고 하는 원래 동사였고요. 이라고 하는 게 접사가 돼요. 그런데 다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억을 만족하지 못해서 아니고요. 헛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헛이 접사예요. 그리고 웃음의 음이라고 하는 것도 접사죠. 그럼 바로 어근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아닌 게 돼버릴 거고요. 됐어? 하지만 얘가 명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웃다라고 하는 건 용언이기 때문에 품사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다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계속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조금은 새말의 단어 구조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언어와 매체 첫 회에서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새말과 관련해서 실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도 자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오이칼이라고 나와 있는 거, 껍질 칼 나와 있는 거, 가작가작 칼, 사각사각 칼, 이런 식으로 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결합한 건지 여러분들이 다 쪼개서 보시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억, 명사 어근들을 결합해서 만들었네요. 오이 플러스 칼. 통사적 합성어이다. 명사 플러스 명사는 우리말의 기본적인 문장 어순을 지키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니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부사거든요. 부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거 아까 비통사라고 했죠. 맞는 말이 될 거고. 디귿, 끼개에서 얘들아, 이 끼라고 하는 것은 끼다, 깎다라고 하는 거 깎다라고 설명하겠지. 그럼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어간이 될 거고요. 어간. 그럼 개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접사가 되겠지. 그럼 동사 어근의 접사를 결합해서 만든 파생어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리을. 극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극이라고 하는 건 극다가 될 거고 밀도구에서 밀이라고 하는 밀다가 되겠죠. 그럼 극다와 밀다는 뭐가 돼요? 어간이 되지 명사 어근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접근해서 푸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박박 쓱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되셨죠? 19번 보시면 합성어의 품사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의 품사와 관련 없이
새로운 품사가 되기도 하지만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했을 때 맨 끝의 구성 성분 품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끝에 구성 성분의 품사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죠. 늦잠이라고 하는 건 뒤에 잠의 명사니까 명사 유지가 되겠네. 맞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어우, 피곤해가지고 좀 헷갈리네. 천천히 갈게 얘들아. 19번.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한 문제였을 텐데 이 당시에도. 일단 갈게. 같이 보면 1번.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학년이 되었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어느라고 하는 건 관형사고요, 새라고 하는 건 명사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인데 이 어느새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맨 끝에 구성 성분의 품사가 명사인데 결국 분석되는 것은 뭐야? 부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지. 됐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2번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면 2번 분석되고 4번 분석되고 5번도 분석이 될 거거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늦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늦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해설과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이 달라. 그래서 당시에는 늦잠까지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니까 지우셔도 돼요. 절대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품사를 따라간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 논란이 너무 많은 문제고요. 그냥 직접 구성 분석은 앞에 나와 있는 문제로만 습득하세요. 19번 버리시고요. 아시겠죠?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결국 이거야. 접두사와 접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바로 정답을 가서 보면 정답은 4번이 될 거야. 정답이 왜 4번이냐면 꾀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얘는 이 꾀라고 하는 게 명사잖아요. 꾀부리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리고 하이픈이 붙은 이 보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할 거야? 접사라고 설명을 할 건데 뒤에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접미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미가 더해진 건 맞아. 하지만 품사가 바뀐 건 아니지. 그래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 발표 3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는데 발표 3을 종합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앞에서부터 계속 봤던 문제 유형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 거 갈게요. 용언의 어간은 용언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인 의미를 하는 중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어간과 어근의 형태는 똑같아. 하지만 사용하는 방향,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하지만 단일어일 때는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고 파생어나 합성어일 때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것을 분석해 볼까요? 그럼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용언이 단일어인지 합성어인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분석을 해야죠. 됐어요? 그럼 줄이다라고 하는 건 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거고 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하고 다라는 말이 결합을 하겠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린 접사라고 설명할 거야. 얘는 뭐가 돼? 파생어가 되겠죠. 힘들다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말과 들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케이스니까 얘는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가 될 거고, 오가다라고 하는 것도 오다가다니까 합성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어근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접사는 제외하고 줄만 들어가야 되고, 니은 부분은 뭐가 들어가요? 어근 다 들어가야 되니까 힘과
들. 오가다도 마찬가지. 어근어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오가가 되겠죠. 4번 어렵지 않았고. 22번 뜨개질과 단어 구조가 동일한 것은, 그러면 제시된 예시를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뜨개질이라고 하는 걸 분석해보면 어근 전미사, 전미사의 구성 요소래요. 이거는 계층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단계를 여러 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어근 뜨의 전미사 개가 붙어서 뜨개가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전미사 질이 붙어서 뜨개질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대. 그럼 아래 나와 있는 예시처럼 적을 수 있는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분석해서 적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라고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싸움꾼의 가장 기본 형태는 싸우다였을 거야. 됐어? 근데 여기에 꾼이 바로 결합할 수는 없겠지. 됐어? 그랬더니 가운데 뭐가 먼저 들어가고 미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얘는 당연히 접사가 될 거 아니야 얘들아. 됐어? 그리고 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겠지. 그리고 싸우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가 되고 어근이 되고. 그래서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가다인데 그냥 적용해서 풀면 돼요. 제가 이걸 해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분석이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4번 그리고 3번. 이 마개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많이 헷갈리실 텐데 얘는 막다라고 하는 말 뒤에 애라고 하는 게 결합된 거거든. 이거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어문규범 들어가면 배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왜 3번이 중요하냐면 이 터라고 하는 건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터를 닦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어근이라고 봐야지 뒤에 있으니까 접사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주의해야 될 건 3번과 4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분석하시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품사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지니까 잠시 대기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1강.